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용교육 프로그램 개발 8주차 강의입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애플트 요소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특히 요소 분석의 구체적인 방법론과 그리고 요소 그래프, 애플트 요소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강의의 요지를 한번 정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움직임에는 두 가지 층위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외적인 층위이고 두 번째가 질적인 층위. 이렇게 두 가지 외적 층위와 질적 층위로 움직임은 구분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움직임의 외적 층이란 그렇다면 무엇인가? 에너지를 배제한 움직임을 의미합니다. 즉 에너지를 어떻게 쓰고 뭐 하는 문제를 배제하고 신체가 공간 속에서 어떤 방향을 향해서 그리고 어떤 높낮이를 가지면서 그리고 어떤 시간성을 가지면서 움직여 나가는 것. 이거에만 초점을 맞추고 에너지의 문제를 배제하는 층위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하나인 움직임의 질적 층위는 무엇을 하는가? 즉 에너지라는 것을 다루는 영역입니다. 라반 이론에서는 이 에너지를 에폴트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에폴트는 좀 복잡하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자, 움직임의 질적 정의에서 에폴트란 그럼 무엇인가?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에폴트는 움직이는 사람의 심리적 또는 정서적인 내용을 지칭합니다. 가령 움직이는 사람의 심리적이거나 정서적 내용이 환희, 분노, 슬픔, 즐거움 따위라면 가령 이 중 하나인 뭐 분노라면 이것이 곧 에폴트라는 겁니다. 움직이는 사람의 심리적 또는 정서적 내용을 에폴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라반 이론에 따르면 이러한 에폴트는 즉 움직이는 사람의 심리적 정서적인 내용이 가시화된답니다. 시각적으로 가시화되어서 나타날 때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나 했을 때 그것을 우리는 흔히 에너지라고 합니다. 즉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내용, 즉 에포트는 시각적으로 가시화되는데 이 가시화되는 것을 일반적으로 우리는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라반 이론에서는 이것도 에포트라고 이야기합니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폴트를 정의할 때 헷갈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애폴트는 움직이는 사람의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내용, 환희, 분노, 슬픔, 즐거움과 같은 어떤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내용을 애폴트라고 합니다. 동시에 이러한 에포트는 움직임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이렇게 과시화 드러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 움직이는 사람의 심리적 정서적 내용이 시각적으로 드러날 때 그것을 우리는 흔히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 또한 에포트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애폴트 요소 분석, 애폴트 분석 또는 애폴트 요소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이것은 움직이는 사람의 심리적 정서적 내용이 가시화된 것이 에너지라고 했죠. 이 에너지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런데 애폴트, 다른 말로 에너지를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인가 했을 때 공간, 힘, 시간,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애폴트 요소 분석을 통해서 에너지의 성격을 규명하고 움직이는 사람의 심리적, 정서적 내용을 도출하는 것이 바로 애폴트 요소 분석이라는 겁니다. 이까지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입니다. 자, 여전히 애플트 요소 분석이 뭔지 개념이 선명하게 잡히지 않죠.
자, 오늘은 애플티 요소 분석의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티 요소 분석의 방법. 애플트 요소는 공간, 힘, 흐름, 시간이라고 했죠. 이 네 가지가 애플트를 구성하는 요소들인데요. 이 각각의 요소들은 반대되는 두 가지 성격을 갖습니다. 즉, 공간에도 반대되는 두 성격으로 구분되고, 힘도 반대되는 두 가지 성격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흐름도 반대되는 두 가지 성격으로 구분되고, 시간 요소 또한 반대되는 두 가지 성격을 중심으로 구분됩니다. 예컨대 먼저 예를 들어서 먼저 공간 요소의 경우 이 공간 요소는 어떻게 분석되냐면요. 움직임이 향해 가는 지점을 중심으로 분석됩니다. 그래서 어 이 공간 요소는 아까 좀 전에 반대되는 두 성격으로 구분된다고 했죠. 반대되는 성격 첫 번째가 직접적인 공간과 간접적인 공간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향해 가는 지점, 즉 하나의 초점으로 집중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공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 움직임이 다초점으로 흩어지는 경우, 즉 움직임이 향해 가는 지점이 하나의 초점이 아니라 여러 다초점으로 흩어지는 경우를 간접적인 공간이라고 합니다. 즉 다시 정리하면요. 애플티 요소 분석은 애플티를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 공간, 시간, 힘, 흐름 이 네 가지 요소를 각각 분석하는 것인데요. 이 중에서 공간 요소는 어떻게 분석한다? 움직임이 향해 가는 지점을 중심으로 분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석 하는데 움직임이 향해 가는 지점을 중심으로 분석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는 겁니다. 직접적인 공간과 간접적인 공간. 직접적인 공간은 하나의 초점으로 집중해 가지고 하나의 움직임이 하나의 초점으로 집중하는 경우이고, 간접적인 경우는 움직임이 하나의 초점으로 집중하지 않고 다초점으로 흩어지면서 움직임이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가령 어 음 권투 선수가 상대방에게 펀치를 날릴 때 보통 어떻게 하나의 초점, 상대방이라는 하나의 초점을 향해서 펀치를 날리죠. 이런 경우에는 직접적인 공간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권투 선수가 직접적인 공간을 사용하지 않고 움직임이 여러 초점으로 이렇게 흩어지면서 진행된다면 어떻게 써요? 상대방을 향해서 하나의 초점을 향해서 가지 않고 여러 초점을 로 이렇게 흩어지면서 만약에 움직임이 향해 간다면 맞겠죠. 케어 당하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음 예. 자, 그다음 힘 요소입니다. 힘 요소의 경우에는 움직임에서 동반되는 힘의 경향성, 그러니까 움직임에서 동반되는 힘의 움직임에서 동반되는 힘의 경향성, 달리 이야기하면 힘에서 어떤 힘과 관련된 어떤 느낌을 중심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니까 움직임에서 동반되는 힘의 어떤 경향성, 힘의 어떤 느낌을 중심으로 분석됩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강한 힘과 가벼운 힘으로 구분합니다. 강한 힘은 움직이는 과정에서 동반되는 힘의 경향성이, 그러니까 그 느낌이 강한 경우는 강한 힘으로 분류됩니다. 반면 움직임에서 움직이는 과정에서 동반되는 힘의 경향성이 가볍게 느껴지는 경우는 가벼운 힘으로 분류됩니다. 예컨대 한국 춤에서 굴신을 하면서 걸어간다. 이때 어 우리가 보통 느끼는 힘이 가벼운 힘인가요? 강한 힘인가요? 대체로 가벼운 힘인 경우가 많습니다. 굴신을 해서 무릎을 많이 굽히지만 탄력적으로
굴신을 하면서 이렇게 걸어 나갈 때 우리가 거기서 느끼는 힘은 강한 힘보다는 가벼운 힘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힘 요소는 그 움직임에서 동반되는 힘의 경향성을 중심으로 분석되고요. 크게는 강한 힘과 가벼운 힘으로 구분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강한 힘은 동반되는 힘의 경향성이 강한 경우고, 가벼운 힘은 동반되는 힘의 경향성이 가벼운 경우입니다. 가벼운 느낌을 부여하는 경우입니다. 흐름 요소는 움직임의 통제 여부를 중심으로 분석됩니다. 크게 이것 또한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자유로운 흐름과 통제되는 흐름으로 구분됩니다. 이 자유로운 흐름은 움직이는 과정에서 쉽게 멈추기가 힘든 경우. 그러니까 어 아이들이 신이 나서 빙글빙글빙글빙글 막 도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 움직임을 멈추기 힘듭니다. 적 그 움직임을 적절하게 통제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이 일을 할때 노동자가 뭐 미싱을 박는다든지 이런 일을 할 때 대체로 움직이는 과정에서 쉽게 멈출 수 있죠. 즉 이런 경우는 통제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흐름 요소는 움직임의 통제 여부, 통제할 수 있는가, 통제하지 못하는가. 통제하지 못하는 것은 자유로운 흐름, 통제하는 것은 통제되는 흐름이라고 구분합니다. 자, 시간 요소입니다. 시간 요소는 움직임이 연속되는 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이것 또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빨라지는 시간인데, 이것은 움직이는 과정에서 움직임이 갑작스럽게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일정하게 따다다다다다 움직이다가 갑자기 따다다다다다 따다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움직임이 갑작스럽게 빨라지면서 이어지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는 빨라지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느려지는 시간은 움직이는 과정에서 움직임이 길게 이어지면서 늘어지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는 느려지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어 가령 내가 빨라지는 시간이라도 따다다다 띠 따다 띠 따다 만약 이렇게 했다면 이거는 빨라지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빨라지는 시간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리게 진행되다가 갑작스럽게 따 하고 빨라지고, 따다 또 천천히 가다가 또 순간 따 하고 빨라졌다가 또 천천히 이어지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는 템포감이 느려도 빨라지는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따다다다다다 띠 다다다다다다다다 띠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빠르게 하다가 순간 느려지고 연장되고 길게 늘어지는 느낌을 중간중간 산출한다면 이거는 또 느려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과정에서 움직임이 갑작스럽게 이어지는가 아니면은 연장되어서 길게 늘어져서 이어지는가에 따라서 구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애플도 요소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끊고요. 두 번째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